벌써 어느덧 네 번째 강의를 찍게 되었네요. 자, 그동안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우리는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만 살펴봤었어요. 예를 들면 목적, 제목, 요지, 빈칸 등등 많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일부러 모아놓은 건데요. 요걸 찍을 때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 쉽게 말해서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그 지문의 주제만 파악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4회차부터는 이제 주제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주제 얘기는 1, 2, 3회차의 동영상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4회차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주제만 찾을 줄 안다고 해서 독해를 다 할 줄 아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이번 4회차부터 하게 될 내용은 자,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제가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는 우리가 이제 좀 3회, 1, 2, 3회, 물론 다음 2회, 파워업 2회, 3회, 4회에서 당연히 이 주제 찾는 법을 더 다져보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1회잖아요. 그래서 1회 첫 시간, 첫 유형, 첫 수업, 쉽게 말해서 모든 35번, 36번 이것들이 다 나랑은 처음일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오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걸 풀 건데 나랑 푸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친구들 35번부터 39번까지 모여있는 요 친구들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친구들인데 주제 얘기는 어차피 2회, 3회 때 이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조금 주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글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은 35, 36, 37, 38, 39번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5문제 친구들이 글의 맥락을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광펜, 동그라미, 세모 얘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의 맥락을 찾는데 쉽게 말해서 글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 3가지가 있어요. 즉, 너네는 독해를 할 때, 같은 편 찾기를 할 때 이 3가지 친구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이 3가지 친구들을 소개해 줄 건데 이 3가지 친구들을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 앤드류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친구인데 반갑네, 잘 봐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3가지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겁니다.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반가움을 느껴야 할 3가지 친구, 오늘 이 3가지 친구들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성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일단은 35번 문제에 에서는 이 3가지 친구들을 다루지 않고 36번부터 이 3가지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35번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 거냐면, 자, 우리 기본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 그치? 우리 워낙 동그라미, 세모, 형광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기본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어요. 독해의 기본은 뭐다? 독해는 뭐다? 한마디로 독해는 같은 편 찾기였잖아, 그치? 같은 편 찾기 얘기를 조금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같은 편 찾기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태초 마을로 지금 돌아갑시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시오. 이런 유형이 항상 매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같은 편 찾기를 연습할 때 아주 좋은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each autumn으로 시작하는 요 문장을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글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가장 이해가 잘 되는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최고야. 아무튼 계속 읽다 보면은 같은 편집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일 것이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말이 같은 말일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선생님 이거 다른 편 같은데요? 자, 쉽게 말해서 같은 편 찾기에 실패하면 독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35분을 풀 때만큼은 너는 같은 편 찾기에 실패해야 돼요. 왜? 관계없는 문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편도 찾을 수 있으면 너는 뭐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편. 이거 같은 편이 아니네 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관계없는 문장은 당연히 다른 편에 속하겠죠. 오늘은 같은 편 찾기. 근데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쉽게 말해서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다른 편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은 다른 편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편 찾기와 말만 다르지 원리는 같습니다. 자, 1, 2, 3, 4, 5번을 읽고 이거 뭔가 같은 편이 아닌데 싶은 친구들을 찍어주면 돼요. 간단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Each autumn, 각의 이란 뜻이고 each는 autumn은 가을이라는 뜻이나 그치? 쉽게 말해서 매년 가을, 매년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가을만 매년 가을에 every autumn이라고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겠죠? 매년 가을에 when daylight hours become fewer and temperatures fall. 자, daylight hours, daylight는 뭐야? day가 light는 시간이죠. 쉽게 말해서 해가 쨍쨍 내리치는 시간을 daylight hours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요? day가 낮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선생님, day는 날 아니었나요? 날? 오늘 날 할 때 그 날 아니었나요? 근데 여러분, 이 날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날이잖아. 날도 해가 난다는 뜻에서 이 날이 된 거 아시나요? 난다는 날이라는 건 뭐야? 해가 난다는 뜻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날, 하루 이틀 3일 할 때 그 날은요, 해가 기준이야. 해가 뜨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왜? 해가 떠야 일을 하잖아. 해가 떠야 생명력이 좀 살아 숨쉬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에는 더 잠을 자고. 그래서 day는 우리나라도 하루 이틀 3일을 날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영어에서 똑같아. day는 날이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어요. 사실 이 낮이란 뜻에서 날이 조금 파생됐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 day는 날이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어요. 원래는 이 뜻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day를 날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daylight hours, daylight는 일광, 쉽게 하면서 해, 낮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있는 시간이 가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fewer, 당연히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temperature, 온도란 뜻이죠. 설마 모르겠어?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온도도 역시다가 낮아져야겠죠. 쉽게 말해서 일광시간이 적어지고 온도가 낮아질 때 animals take action, take action은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에요. 동물들은 조치를 취합니다.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쉽게 말해서 이때는 뭐뭐에 대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뭐에 대비해서 the coming cold, 추위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겠죠. 얼어 죽거든요. 동물들은 집이 없단 말이야. 쌤도 집이 없어요. 쌤도 빌려서 살고 있어. 월세야, 월세. 동물들도 쌤 그래도 월세라도 살지. 동물들은 집 따뜻한 보일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동면, 겨울잠을 잔다든지 그런 겨울 나기를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자, 볼게요. 좀 거두절미하고. Many species, species는 종이라는 뜻이야. 많은 종들이 travel, 어떻게 합니까? 밑줄 2개 칠게요. 왜? 항상 내가 동사에 밑줄 2개 쳐준다고 했었고, 그래야 여기도 become에 밑줄 2개를 쳐야 되겠죠. 조금 낮아지면. 그래야지 해석이 간편해진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travel, 여행합니다. Thousands of kilometers. 쉽게 말해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왜 여행하냐면 to spend the winter,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in warmer southern lands or ocean, 더 따뜻한 남쪽에 있는, southern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 있는 땅과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이제부터 같은 편 찾기, 다른 편 찾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 여기 1번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답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까지는 같은 편 찾기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벌써부터 같은 편 찾기에 실패하면 안 돼. 쌤 실패했어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기가 없잖아, 얘들아. 여기는 같은 편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조건 1번부터
다른 편을 찾아야지 1번이 나오기도 전에 보기 1번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편을 벌써부터 찾으시면 안 돼요. 넘어가서 자, species 보이나요? species의 동그라미를 한다면 earthworms에도 동그라미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종 하고 많은 종들 중에 당연히 earthworm은 지렁이라는 뜻인데 지렁이도 당연히 이 종에 포함이 되겠죠. 이 종의 한 예시로 지렁이를 들었을 뿐이고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로 똑같이 시작을 하네요. Which cannot survive in freezing temperature. freezing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 꽁꽁어는이라는 뜻이고 꽁꽁어는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요거는 반갑네요. 오랜만에 사실 제가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데 그 이유는 35번부터 39번까지 한 번의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딱 39번 진도가 나가게 되어서 오늘 딱 종합적으로 35부터 39번까지의 내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담이 길었죠. 자, which는 항상 얘기합니다. 문장으로 된 뭐? 문장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자, 지렁이는 추운 온도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스타트론 시작합니다. 지렁이들이 시작해요. vertical migration. migration은 이주라는 뜻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vertical은 수직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직 방향의 이주. 쉽게 말해서 여행을 수평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일본이면 여기가 미국이라고 쳐요. 보통 하늘로 철새들이 여행을 하죠. 그거는 수평 방향. vertical의 반대말은 뭘까 그러면? 평행의라는 뜻의 parallel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의 반대라는 거야. 수직 방향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좀 얕은 땅 표면이라면 땅 표면 깊숙이 지하도 있겠죠. 여기가 너무 추워. 그럼 지렁이들이 당연히 수직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거를 vertical migr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직 이주를 시작합니다. From soil at the surface. from이 보일 때마다 기억해야 돼. from이 나오면 to도 나올 것이다. From A to B 기억하라 했잖아, 그렇죠? From A to B. A부터 B까지라는 뜻입니다. 당연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from이 나오면 to도 나와야 돼. 먹다가 나오면 음식이 나오듯이 from이 나오면 to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to 전에 있는 soil at the surface of the earth 여기가 한 덩어리고요. 땅 surface 표면에 있는 흙으로부터 어디까지 soil deeper underground 지하 깊숙이 있는 땅까지 요거는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이 글의 주제는 travel입니다. travel. 선생님 이거 동사잖아요. 맞는데 명사 버전도 어차피 나오거든요. 뒤를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vertical migration. 쉽게 말해서 동물이 동면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사람들은 집이 있어서 동면 할 필요 없지만 동물들은 동면을 해야 돼요. 겨울을 나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travel, 여행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migration이 되겠고. 그래서 1번에도 travel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네. 그럼 2번에서도 여행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볼게요. having no eyes 벌써부터 조금 이상해요. 여기서의 having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원래 문장은요. because 좀 글씨가 뭐하네요. because they have no eyes 였는데 because랑 they를 없애줍니다. 왜 없애주냐면 굳이 두 번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뒷문장에 earthworms 얘가 they랑 똑같거든요. 즉 뒷문장에 이미 earthworms가 나와 있는데 굳이 왜 앞에서 they를 쓰냐는 거야. 그리고 because가 없어도 의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눈이 없기 지렁이가 respond는 응답하다는 뜻이야. 변화에 응답한다. 즉 변화에 민감하다. 눈이 없으니까 변화에 잘 응답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빛의 변화에 잘 응답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because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 파악이 가능하네? 그럼 없애주는 거야. 생략하는 거죠. 없앤다기보다는. they도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생략해주고요. 접속사 주어를 생략해주고요. 요 have를 분사의 형태를 바꾸는 이런 친구들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제가 분사 구문은 줄임말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관계사는 뭐였어요? 문장으로 되는 형용사였잖아요. 분사구문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할게요. 줄임말이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줄인 표현이다. 아무튼 그래서 having no eyes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눈이 없기 때문에 also 지렁이들은 respond to에 밑줄 두 개만 칠게요. 응답하다 라는 뜻이겠죠. 응답하다. 변화에 응답합니다. enlight 빛 변화에 응답합니다. through their skin 뭘로? 눈이 없으니까 피부로. which is so sensitive. 그 피부는 굉장히 어때요? sensitive, 민감합니다. That chemical can easily kill them. 이거 소대 구문이죠, 그렇죠? 소네모, 덴네모. 너무 민감해서 chemical, 화학 물질이 그 지렁이들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동면 얘기 나와야 되는데 화학 물질 얘기 왜 나오고 눈 없다는 얘기 왜 나와요? 쉽게 말해서 2번은 지금 중간으로 셌어. 무슨 얘기로 센 줄 알아요? earthworm 얘기로 센 거야. 지렁이가 주인공이야, 이번 문장에선. 지렁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지렁이는 단지 many species의 한 예시였을 뿐이야. 이번에서 이렇게 지렁이를 진지하게, 엄격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 설명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지만 너네는 3번, 4번, 5번 꼭 다 읽어보세요. 3번 한 번만 읽어볼게요. 3번만 읽어도 답 나옵니다. Meters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미터는 너네가 아는 그 미터예요. 1미터, 2미터 할 때. 자, 그 earth, 땅이라고 해석할게요. 땅, 표면, 아래 몇 미터. 그리고 the temperature. 쉽게 말해서 땅 밑에 있는 땅 몇 미터 밑에서는 the temperature 온도가 remains comfortable for earthworms. 땅 아래 몇 미터만 below 아래로 가면 그 온도가 remains는 남아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남아있어요? comfortable, 편안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누구에게? earthworms에게. 이건 earthworms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earthworms가 하는 여행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온도가 땅 밑에 있는 온도가 더 적합했기 때문에 earthworm이 쉽게 말해서 지렁이가 여행을 하는 거야.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3번이 되자마자 귀신같이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무관문 찾는 문장은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다른 편 찾기로 접근하면 되고요. 이 다른 편 찾기라는 용어를 오늘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잘 봐주세요. 잘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편 찾기를 활용해서 2번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36번 문제는 잘 써주세요.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36번 문제는 순서 배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박스를 읽고요. 이 박스 뒤에 A가 먼저 올지 B가 올지 C가 먼저 올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 주제 문제? No,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이 맥락을 파악할 때 다른 편 찾기도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첫 시간 도입부 때 맞죠? 자, 이 맥락 문제를 풀 때 아주 좋은,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세 친구가 있었다. 오늘 36분을 풀면서 이 세 친구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 반드시 너네 머릿속에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무튼 간에 순서별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무조건 여기를 먼저 읽고 나서 얘 뒤에 A, B, C 중에 뭐가 올지를 읽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정직하게 같은 편 찾기를 해가면서 1번 박스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겠죠. 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drivers부터 볼게요. intelligent, 똑똑한 driver. 운전자들은 understand, 밑줄 2개 칠게요.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죠? traffic lights, 신호등이 are a fact of life. fact는 사실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때는 사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life가 삶이잖아요. 삶. 인생이란 거잖아요. 인생의 사실 이상의 인생의 fact.
문제. 쉽게 말해서 삶이 오가는 문제다.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 이 팩트는 문제라고 해석하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에서만큼은.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알겠죠? 신호등이 생사를 가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너네들도 똑똑하니까 이해할 거야. 신호등 중요하겠죠?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건 인텔리전트하지 못한 겁니다. 너네는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쌤은 한 번도 살면서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they 그들은 will encounter의 밑줄 두개. 여기서 나오는 they는 당연히 여기 있는 intelligent driver랑 같은 they예요. 그들은요 will encounter는 마주치다라는 뜻이야. 직면하다, 마주치다라는 뜻이야. 마주치다가 조금 쉬운 표현이니까 직면하다보다는 직면하다 한자어니까 마주칩니다라고 해석할게요. 그들은 마주칠 겁니다. roughly는 대략 왜? rough가 대충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친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칠게 계산하는 거야. 꼼꼼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칠게 계산해요. 그럼 대략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equal, 같은 number, 수의 red, 빨간 불, 파란 불을 over time, 매번이라는 뜻이야. 매번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즉, 운전을 하면서 빨간 불 100번, 파란 불 99번 이렇게 거의 같은 숫자로 마주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마주치겠죠. 자, 근데 그렇게 100번, 99번 마주칠 때마다 intelligent driver, 똑똑한 드라이버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초딩들도 알겠죠. They don't take it personally. 여기서 나오는 it은 앞에 나와 있는 신호등입니다. red and green light를 뜻하겠죠. 신호등을 personally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take,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사적으로 받아들여? 신호등인데 if a light ahead은 앞이야. 앞에 있는 light 신호등이 turns red, 빨간색으로 변할지라도 그것을 personally,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은 뒤에 있는 a light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친구를 앞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대명사는 꼭 뒤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좋진 않겠죠. 넘어가서 they simply stop. 그러면 이 똑똑한 intelligent driver들은요, 내가 똑같은 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죠? simply 그냥 단순하게 stop 멈추고요. put up 밑줄 두 개만 칠게요. stop 밑줄 두 개, put up. stop은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put up is는 참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멈추고 그냥 참아요. 기다려요. The short interruption은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to their trip. 그들의 여행에서의 중단, 짧은 중단을 그냥 참습니다. 왜 빨간불이 중단이야? 앞으로 계속 못 가니까요. 그래서 interruption을 그냥 참는 거야. 똑똑하다면 참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스를 다 읽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A 읽으면 되겠네요, 쌤. A, B, C 다 읽으면 되겠네요. 물론 A, B, C를 다 읽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좀 좋은 방법, 좀 더 너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색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독해는 뭐다? 같은 편 찾기예요. 그래서 같은 편 찾기의 의견한 독해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설 중간부터 읽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 읽을 때 소설 읽든 교과서든 간에 5과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펴서 읽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당연한 겁니다. 굳이 뭐 같은 편 찾기 뭐 제가 뭐 아는 척 안 해도 상식이야 이거는. 글은 당연히 처음부터, 즉 맨 처음부터 읽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박스를 읽은 건데 근데 A, B, C를 읽는다고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는 줄 알아요? 이 문장, 요 트립으로 끝나는 요 문장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야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A가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있다면 요거는 중간부터 책을 읽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A, B, C를 정직하게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독해 좀 약한 친구들은 ABC를 읽어봤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요 지문, 요 유형을 굉장히 고등학교 때 어려워했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너네 목적은 뭐야?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야. ABC를 다 읽는 게 아니야. 꺼드럭대는 게 아니야. 뭐야? 같은 편 찾기가 목적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맨 마지막 문장이랑 ABC의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같은 편 찾기 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같은 편 찾기에 성공한 친구를 미리 다 읽고 쉽게 말해서 C가 박스 다음에 온다고 쳐. 같은 편 찾기에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C를 다 읽고 C의 마지막 문장이랑 또 A, B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은 편 찾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공개할게요. 맥락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도구. 자, 여기 A, B,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거라고 했어요. 박스 다 읽고 나서 A, B, C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는 게 아니야. 같은 편 찾기가 우리는 목적이니까 그게 목표니까 A, B, C에서 같은 편 찾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면서 기억하세요. 자, 맥락 문제를 풀 때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요 세 가지 친구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요 세 친구들이 맥락을 쉽게 말해서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세 가지 친구들이거든요. 요거는 대학교에 가면은 혹시나 요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우게 될 거야. 코히전, 글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세 가지 친구예요. 아무튼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 세 친구들로 작가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줘요.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이론을 제가 따온 거일 뿐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써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A, B, C를 읽으면서 오늘의 목표인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한번 눈에 잘 익혀두고 나서 A, B, C에서 1, 2, 3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데이 보이나요? 형광펜을 칠게요. 쌤, 형광펜 갑자기 왜 쳐요? 내가 말했죠? 오늘은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만 머릿속에 넣으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형광펜 쳐드릴게요. 자, 요 데이가 만약에 앞선 박스에서 나온 요 데이랑 똑같다면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다르다면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야. 볼게요. So they drive stupidly의 세모 칠게요. 아까 분명 intelligent는 동그라미였단 말이지. 내가 좋은 건 동그라미하고 나쁜 건 세모 친다 했었잖아. 여기 나오는 데이는 intelligent drivers일까요? 아니네요. intelligent drivers는 stupidly하게 운전을 할 리가 없잖아. 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당연한 거야. 이 데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편 찾기에 실패한 거야. 즉 A는 박스 바로 뒤에 오면 안 돼. 알겠지? These drivers의 형광펜 칠게요. These가 지시어. 쌤, 지시어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연결어는 접속사, 접속 부사, 접속이 들어간 친구고요. 지시어는 TH로 시작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지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This, that, the까지 더도 여기 들어갑니다. 지시어. 대명사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뭐 it이라든지 she라든지 they 같은 친구들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딥한 설명은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these driver에서 요거 대명사, 미안해요, 지시사구나. 잘 기억을 해줘야겠다. These drivers should change. 이러한 드라이버들은 뭐 해야 됩니까? change. 바꿔야 된대요. 그들의 perception, 인지를 바꿔야 된대요. 왜 바꿔요? 똑똑한데 these drivers가 만약 intelligent drivers라면 얘네가 똑똑한데 왜 바꿔? 바꾸면 안 되지. 그대로 가야지. keep 해야지. change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these driver가 앞에 나온 intelligent drivers가 아니네. A, B는 박스 뒤에 바로 올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뭘 잘 봤더니 they랑 these drivers를 잘 봤더니 찾을 수가 있네요. 뭘 찾을 수가 있어요? C가 박스 바로 뒤에 온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네요. Others drivers, however, 쌤, others driver는 또 같은 편 아닌데요? 근데 같은 편 놔도 되죠? 왜? 이때는 however가 나오기 때문에. however 나오면 당연히 다른 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기억나죠? 자, 여기서 말하는 other drivers는 뭘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이라면 이미 알 거야. 앞에 나왔던 멍청한 드라이버들을 뜻하겠죠. 앞에 나왔던 they와 뒤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they와 these drivers는 요 other drivers를 뜻하는 친구일 거예요. 자, 그럼 C가 맨 처음에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C를 다 읽으시면 돼요. 다 읽어볼게요. 자, 다른 운전자들은 그러나 have a decidedly는 단호히라는 뜻이야. 우리 보통 단호하게 decide 결정을 내리잖아요. 결정 잘 내리는 사람을 단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decidedly를 단호히라고 해석해 주세요. 항상 단호하게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세모겠죠. attitude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당연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때 얘는 건강하지 못한 운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They see, 요 they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other driver고요. 세모 칠게요. 그들은 see 봅니다. red light를 뭐로써? C 밑줄, S 밑줄 두 개. 이것도 써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내가 필기를 많이 했지? C, A, S, B. C 대신에 regard를 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A를 B로서 간주하다. 즉 C 뒤에는 이렇게 S가 찰떡처럼 오게 될 수도 있고요. C랑 S랑 잘 어울리고요. C랑 S가 같이 왔을 때는 A를 B로서 간주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멍청한 운전자들은요 빨간불을 enemy 적으로서 간주합니다. 어떤 적? have to be beaten. beat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beat 주세요. drop the beat. 랩 하나요? 미안해요 쌤이 랩을 못해서. 아무튼 beat는 뭐야? 이렇게 들리나요? 때려서 탁 때려서 만드는 게 beat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beat는 뭐냐면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have to be beaten이라고 하면 때려 눕혀져야 되는 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getting stopped 멈춰져야 될 적 by one as 누군가에 의해서 as a sign of weakness 뭐로써 때려 눕혀져야 돼요. sign of weakness 여기서의 weakness는 약한 건데 악한 거, 좀 안 좋은 거, 세모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한 약자라고 해석하면 뭔가 좀 불쌍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약한 존재, 쉽게 말해서 약점인 존재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멈춰지고 때려 높여져야 되는 적으로서 간주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사람들은 빨간불을 personally 아주 사적으로 take 하네요. 여기서 나왔던 그 표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당연히 멍청한 운전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C가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C 다음에 A가 올 것이냐 B가 올 것이냐. 근데 A, B,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게 가장 또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 쉽게 말해서 C의 마지막 문장이랑 또 A, B의 첫 번째 문장을 또 비교하면 돼요. 즉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이 A, B, C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야. A, B, C의 첫 번째 문장을 많이 보고 잘 해석할수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말했죠.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우리가 놓쳤던 게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우리 so도 있었잖아. so는 무슨 뜻이에요? so를 모르면 안 되지. 요 지금 이 지문을 푸는데 so를 모르면 안 되죠. so는 그래서 라는 뜻이야. 그래서 so 뒤에 so의 앞뒤로는 그래서라는 친구 앞뒤로는 앞에는 원인이 와야 되고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결과가 와야 돼요. 자, 사람들은 빨간불을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stupidly 굉장히 그래서 멍청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speeding through yellow lights. speeding은 속도를 내는 걸 뜻하겠죠. 빨간불 이랑 초록불 사이에 yellow light, 노란불이 있는 거 알아요? 노란불 때는 가면 안 돼요. 지금 대기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노란불을 뚫고 근데 빨간불은 아니니까 일단 빨간불 때만 안 건너면 되는 거니까 빨리 노란불은 곧 빨간불 되는 거야. 적을 만나기 싫어, enemy를 만나기 싫어 라고 하면서 speeding through 붕 하면서 딱 지나가 버리는 등의 멍청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and blocking intersection. 블로킹은 막다라는 뜻이고 intersection은 교차로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교차로를 막아버리는 거야.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vehicle 차량과 pedestrian 보행자라는 뜻이야.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C 앞에 있는 게 원인이잖아요. enemy로 보기 때문에 stupidly하게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 다음에는
A가 와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B. 이러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운전자들은요 당연히 그들의 인지를 바꿔야겠죠. 지금 여기는 쉽게 말해서 솔루션을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B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적절하겠죠.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해석을 해도 문제가 풀리네요. 빠르게 해석하는 친구들은 요런 의미로 빨라지는 거야. 눈알을 빠르게 굴려서 빠르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뭐 어디를 읽어서 어디만 읽으면 돼 여기만 읽으면 돼 이렇게 발췌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발췌독을 해서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같은 편 찾기에 능한 거야. 그래서 같은 편을 한두 번만 찾아도 답에 바로 쉽게 말해서 직행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C를 다 읽고 A의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C의 맨 마지막 문장이랑 A의 첫 번째 문장은 같은 편이야. 그럼 당연히 C, A, B겠구나 라고 이렇게 논스톱으로 좀 답에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독해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네요. 같은 편 찾기를 잘 해서. 자, 그래서 요 36번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미안해요. 갑자기 나 왜 이러지? 로마자를 막 쓰네요. 자, 같은 편 찾기에 이어서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좋은 무기가 되는 세 가지는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36번은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걸 말해줄 수 있어요. 해결책이 나와주는구나. 쉽게 말해서 해결책 먼저 나오고 문제 나오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항상 기억해요. 문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몇 번? CAB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세 가지 박아놓고 갈게요. 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는 항상 중요하니까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세요. 반갑다 친구야. 연결어 반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37번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 runs, bank panics에 항상 형광펜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이거는 주제 시간에 했던 얘기긴 한데 자 이렇게 주어의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를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첫 문장이 나온다? 그럼 그 주어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볼게요. Bank run. Bank run이 뭔지 알아요? bank, 은행으로 뛰어가는 거야. 왜 은행으로 뛰어가? 은행에서 붕어빵 파니? 아니죠. 은행으로 뛰어가는 이유는 왜 은행에 뛰어가겠어? 돈을 찾거나 돈을 넣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근데 돈을 넣으려는 거는 얘들아 돈 넣기 쉽지 않죠? 추석 용돈을 은행에다 100% 넣을 수 있니?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넣으려고는 잘 안 뛰어갈걸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 돈을 넣는 건 뭔가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안 뛰어갈걸요? 그냥 걸어갈걸요? 은행으로 뛰어간다는 거고요. 돈을 찾기 위해서 보통 많이 뛰어가겠죠. 그래서 뱅크런은 보통 은행에 돈 찾으러 뛰어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돈 찾으러 뛰어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근데 뱅크런에 대해서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언어의 위대함 아니겠니? 쉽게 말해서 뱅크런은 경제 용어거든요. 경제. 얘들아 뱅크런이 뭔지 알고 풀 거면 그건 경제 문제지 영어 문제니? 아니잖아요. 경제 지문이 나오든 철학 지문이 나오든 화학 지문이 나오든 간에 언어 같은 편 찾기를 무기로 다 박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언어 실력이지. 그래서 뱅크런 설명 더 안 할게요. 몰라도 돼. 뱅크런이 뭔지 몰라도 돼. 어차피 뒤에 설명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설명을 읽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대단한 거야. 넘어갈게요. 자, 뱅크런 그리고 뱅크 패닉이라고도 불려요. 즉 얘랑 얘 같은 말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Bank run, bank panic은요, have occurred. occurred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밑줄 두 개 치고 일어나다. 자, bank run이 have occurred.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고요. multiple times, 아주 여러 번 일어났네요. throughout은 뒤에 공간이 왔을 때와 시간이 왔을 때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공간이 왔을 때는 뭐뭐 곳곳에 그리고 시간이 왔을 때는 뭐뭐 내내라는 뜻이야. 아메리칸 히스토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 역사 내내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쉽죠? Because 왜냐면 bank, 은행들이 operate with far less than 100% required reserves. banks는 은행이잖아. operate는 운영하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은행은 굴러가요. 운영을 해요.
with far less. far는 뒤에 있는 less를 꾸며주는 표현이고요. less than은 뭐야? less than은 뭐야? 뭐뭐보다 훨씬 덜이란 뜻이잖아, 그렇지? 100% required reserve. reserve는 여기서 비축량이란 뜻이야. 쉽게 말해서 잔고란 뜻으로 쓰여요. 은행에서 뭘 비축하겠니? 돈 아니겠어? 잔고. 근데 required는 뭐냐면 필수이란 뜻이야. require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구하다는 뜻이거든요. ed가 붙었으니까 요구되는 거야. 왜 계속 요구하겠어? 필수니까. 그래서 필수의 비축량. 쉽게 말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양의 100%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굴러가요. 즉 100% 필수 비축량이란 건 뭐냐? 너네가 10,000원을 넣으면 10,000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 10,000원이 필수 비축량이야. 왜요? 저 10,000원 찾을게요. 하면 10,000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앤드류 은행이야. 앤드류 은행 개인 은행입니다. 저한테 돈 맡겨주세요.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좀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죠. 추석 부모님 뱅킹, 앤드류 뱅킹에서는요 10,000원을 맡기시면요 10,000원이 필수 비축량이에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왜? 10,000원 자 주세요 하면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진짜 찐 은행이잖아. 엄청 많겠죠. 쉽게 말해서 한 1억이 있다고 쳐. 훨씬 많겠지만 당연히 1억이 있으면은 평소에는 1,000,000원만 있어도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1억이 은행 전체에 있는 양 총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1억을 한 방에 빌려가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1,000억이야. 은행 전 재산 1,000억이야.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소에는 10억만 있어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오가면서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가면서 10억 정도만 있으면 다 돈 빌려주고 거슬러주고 할 수 있어. 1,000억을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필수 비축량의 100%보다 훨씬 덜 필요한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if enough customer 충분한 customer 고객이 demand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account balance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계좌. 그들의 어카운트가 계좌인데요. 밸런스가 잔고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계좌 잔고를 요구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은행에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한 10명 정도가 제 잔고에 있는 거 다 주실래요? 라고 말해도 100%는 한참 모자랄 거 아니야. 10%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계좌 잔고를 다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고객이 The bank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demand. 만약에 1,000억이 있다고 치면은 평소에는 10억으로만 굴러간다 했었죠. 10억으로만 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한 고객이 그들의 계좌 잔고 쉽게 말해서 은행을 망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충분한 양의 고객이 80명이 온다고 쳐. 80명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야, 내 돈 다 내놔 라고 하면은 1인당 1억이라고 치면은 80억일 거 아니야. 10억만으로 운영되던 은행에서 80억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고객이 그들의 계좌 잔고를 하루 만에 이틀이면은 되겠지. 지금 은행의 돈은 딴 데로 가 있는 상황이야. 딴 데로 빌려줬나 봐. 그래야 이자를 받으니까 지금 돈놀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충분한 양의 고객이 갑자기 내 통장 잔고에 있는 거 다 달라 라고 한다면 the bank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demand. 그 은행이 meet은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만족시키다. 왜냐면 만족하는 선이 있어. 그 선과 만나면은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충분한 양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게 possible 가능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은행이 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은행이 망하는 게 가능해요. 충분한 양의 고객이 갑자기 한 번에 하루 만에 계좌 잔고를 다 요구하면요. 왜? 은행은 평소에 필수 비축량의 10%만으로만 운영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나 갑자기 좀 꼬였네요. 내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미안해요. 자, 1000억이 있다고 칩니다. 그 중에 평소에는 10억으로만 돈을 굴리기 때문에 갑자기 80억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은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망한다기보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possible, 가능해지겠죠.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 했어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다 필요 없어요. 요 박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뱅크런은 왜 일어나? 자, 1000억을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고객들이 다 1000억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1000억을 계속 지키고만 있으면은 은행은 보디가드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돈 머니 가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1000억으로 불려야 돼. 쉽게 말해서 1000억을 보관해 주는 대신에 900억 정도를 안전한 곳에다가 좀 맡겨놔요. 그러면 뭐 이자도 나올 수 있겠고 어떠한 뭐 상품 같은 데서 이윤도 남을 수가 있겠죠. 그 이윤으로 은행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지. 보관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뱅크런이 평소에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디가 중요하다? A, B, C를 읽으면서 뭘?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찾고 유념하면서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뭐 경제 은행원이 아니잖아, 그렇지? 또 밑줄 한번 쳐볼게요. however부터 once부터 C에는 many bank부터. 자,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형광펜 먼저 쳐드릴게요. 왜? however가 뭐니까? 연결하니까. once도 연결어 접속사니까 한번 볼게요. 뭐 대충 보이는 건 많지만 일단 얘들아 th로 시작하는 건 싹 다 형광펜에 쳐줄게요. because of 뭔가 이것도 연결어 느낌이 나니까 한번 형광펜 쳐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뱅크런이 이러한 이유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A, B,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F, speculation. 일단 speculation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박스 안에서 분명 speculation이 없었는데 심지어 여기 앞에 the가 붙었죠. 자, the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the는요, 물론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반복되는 친구 앞에 붙어서 이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only 이 기능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즉, 더가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더는요, 보통 반복되는 거 앞에 붙어요. 즉, 이미 앞에 한번 나왔던 걸 가리킬 때 더를 써요. 애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어를 붙이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뒤에 요 어에 붙은 명사가 반복될 때는 그때부터는 더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더는 특정한 친구를 가리키기 때문이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give me a pen이 있고요. give me the pen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give me a pen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쌤들이 보통 출석 부를 때 애들 펜 많이 빌리죠. 그래서 나도 삥 뜯긴 적이 많거든요. 쌤들한테 내 펜을. 쌤은 그냥 모르고 가져가 버린 거야. 나한테는 소중한 펜인데. 돌려주세요 하면 돼요. 그때는. Give me a pen은 여기서의 a pen은요. 자, 어는 쉽게 말해서 언제 붙이냐면 명사 앞에 항상 붙이는 게 아니야. 붙이는 특정한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특정하지 않을 때 붙어요. 그래서 이름도 부정 관사예요.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용어는 집어치우고 어는 특정하지 않을 때 붙어요. 그래서 give me a pen이란 말은 쌤이 학생들한테 할 때 쓰는 말이야. 얘들아 펜 아무거나 하나만 줘볼래? 아무거나 하나만 줘볼래? 라고 쓰고 싶을 땐 give me a pen이에요. 근데 만약에 쌤이 give me the pen 이라고 한다면 요건 얘기가 달라져요. 요거는 그 펜 내놔라는 뜻이야. 즉 특정한 펜, 특정할 수 있는 친구 앞에는 더를 붙이거든요. 아무 펜이나 주면 안 돼. 그럼 혼나. 화내. 그 펜 내놔. 그 펜 내 펜이란 말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그 펜 내놔가 give me a pen이야. give me a pen은 펜 좀 줄래요? 펜 좀 주세요고요. give me the pen은 그 펜 내놔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the pen은 특정할 수 있는 펜, 여기 나와 있는 the pen은 특정할 수 없는 펜이야. 그럼 당연히 반복된다는 건 뭐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 당연히 더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F, the speculation. speculation은 생각, 추론이란 뜻입니다. 생각, 추론.
만약 그 생각 그리고 rumor는 소문이죠. 그 생각과 rumor들이 are pervasive는 널리 퍼지는 이란 뜻이야.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조금 지울게요. 여기는 내가 좀 설명할 때 쓰는 친구였죠. 그 루머가 만약 널리 퍼진다면 the bank가 then bank 그러면 은행들이 may become unwilling to lend to each other. 서로에게 돈을 become willing to에 밑줄 두게 하고 unwilling은 기꺼이 않다라는 뜻이야. 왜? 그냥 willing이 on이 없는 그냥 willing이 기꺼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n이 붙었으니까 기꺼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however가 나온 이상, however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상해. 왜냐면 이 박스는 뭐야? 뱅크론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원이 나왔으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 갑자기 however가 나와서 그러나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심지어 however 뒤에 이상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는 거야. A가 무조건 아닌 애가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B, C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Once the line이 또 이해가 안 돼야 돼요. line은 줄, 선이란 뜻이죠. 그 선, 줄이 start forming, 형성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at the bank's door. 근데 요거는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이라면 이해할 것 같아. 그 은행 문 앞에 줄이 생겨요. 근데 once는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하면이에요. 일단 은행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하면, 즉 그 줄은 무슨 줄? 돈 찾기 위한 줄. 그 줄이 생기기 시작하면 other customer, 다른 고객들도 알아채고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spread, 퍼지게 되겠죠. 갑자기 은행에 줄이 섰네? 딴 손님도 그 줄을 보겠죠. 그럼 소문이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야. 봐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spread랑 여기 나와 있는 pervasive랑 같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즉 얘들아, B가 나온 다음에서야 A가 나올 수가 있고요. A랑 B는 뭔가 이어질 것만 같아. 이 spread가 뒤에서 이 pervasive로 이어지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 되고요. 일단 쌤, the line이 박스 안에서 라인이 없긴 했어요. 근데 뭔가 이 라인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박스 안에 라인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염두에 두고 이 더더 형광펜을 치도록 할게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many bank panic. 일단 뱅크 패닉이 나왔다는 것부터 합격이에요. 뱅크 패닉, 형광펜. 근데 형광펜 오늘은 딴 데다 치기로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bank run, bank panic이랑 여기 나와 있는 bank panic이랑 같은 편입니다. 자, bank panic. 뭐죠? 왜 이러죠? 미안합니다. 자, 많은 bank panic이 have been caused, 일으켜져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cause는 일으키다예요. 일으켜졌다는 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많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뭐 때문에? rumor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rumor와 speculation에 더 안 붙은 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더가 붙었죠. 왜? 반복되는 speculation과 rumor이기 때문에. 즉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the speculation of rumors는 C에서 나왔던 rumor와 speculation이 반복되기 때문에 붙은 친구라는 거죠. 자, 무조건 더가 맨 앞에 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C에 있는 rumor, speculation을 읽고 A에 있는 rumor, speculation을 읽고 여기에만 더가 붙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C가 나온 다음에 A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는 맨 앞에 올 수가 절대 없어요. 일단 C랑 B가 맨 앞에 올 수가 있는데 B보다는 C가 조금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많은 뱅크 패닉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즉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소문과 추론 때문에요. About a bank's financial health. 자, 내가 말했죠. 여기 박스에 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뱅크 패닉이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뭐야? 은행들이 100% 필수 비축량으로 운영을 안 해. 쉽게 말해서 돈놀이를 해. 이자놀이를 한단 말이야.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온 거야. 두 번째 이유가 rumor와 speculation이라는 거잖아. 원인 다음에 첫 번째 원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으로
잘 이어졌네요. 그래서 당연히 C가 박스 뒤에 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C가 오는 게 맞습니다. C 다음. 당연히 C의 마지막을 다 읽어야 돼요. If enough people, 충분한 사람들이 그 루머를 믿는다면 they will logically want to withdraw 밑줄 두기 할게요. 얘는 인출하다, 돈을 인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자금을 인출하기를 원할 테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논리적으로. And move them to another financial institution.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기를 원하겠죠. Or stuff는 무슨 뜻이에요? stuff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이란 뜻이 있잖아. 스토피가 짐을 보통 쌓아 올리잖아요. 잘 운반하기 위해서. 그 자금들을 쌓아 올릴 겁니다. 어디 밑에? 매트리스 밑에다가. 쉽게 말해서 은행을 이제 못 믿게 된 거라서 침대 밑에다가 그냥 쑤셔 박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은행 앞에 줄을 서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쌤, 왜 그러냐면요. however 때문에 C 다음에 A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해. 자, however 뒤를 볼게요. 만약에 그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은행들은 서로 돈을 안 빌려줄 거야. 이거의 반대 내용이 쉽게 말해서 요 however 여기 뒤에 요거 있죠. 요거의 반대 내용이 C의 마지막 문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C는 두 번째 원인이에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 이 두 번째 원인까지 다 왔고,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B,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소문이 점점 퍼지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C, B, A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B, A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힌트 위주로 많이 봤네요. 자, 8번, 38번, 39번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39번은 금방 끝나요. 36, 37이 중요하고 물론 38, 39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들어간다는 건 삽입이죠. 36, 37은 배열 문제였다면 이 친구들은 문장 삽입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38, 39는 쉽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삽입 문장은요, 뭘 먼저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 또 박스 먼저 읽으면 되겠죠? 아니, 내가 말했죠. 글은 어느 순서로 읽는 게 가장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친구는 중간에 삽입되는 친구야. 즉 1, 2, 3, 4, 5에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맨 첫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글은 어떻게 읽어라? 당연히 첫 번째부터 읽는 게 최고예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읽을 거 아니야. when부터 weekend까지 읽을 거 아니야. when부터 weekend까지 읽으면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35번에서 했던 다른 편 찾기를 또 시작하시면 돼요. 왜요, 선생님? 봐봐, 얘들아. 1, 2, 3, 4, 5 중에서 이렇게나 많은 부분이 구멍이 뻥 뚫렸지 않니?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른 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쌤, 뭔가 다른 편 같은데요? 뭔가 미묘하게 같은 편 같긴 한데 조금 너무 앞서갔는데요? 좀 쉽게 말해서 어색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로 여기를 무조건 읽으세요. 그게 올바른 독해입니다. 물론 여기를 먼저 읽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 맨 밑에 있는 긴 글을 먼저 읽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뭘 해라? 뭘 찾아라? 다른 편 찾기를 시작하시고요. 쌤, 뭔가 4번이 어색해 보여요. 그제서야 어디를 읽는 거야? 그제서야 여기를 읽는 거야. 쌤, 여기를 넣어보니까 얘를 읽고 두 번째 얘로 읽고 넣어보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가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스를 읽을 때 세 가지 뭐랑 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항상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 요거 긴 글 읽을 때는요. 긴 글 읽을 때는 선생님 조금 요 세 가지 기억 안 해줘도 되나요? 당연히 기억하는 게 좋죠. 근데 요 긴 글 읽을 때
요 생각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를 봤을 때만이라도 요 세 가지 친구를 반드시 써먹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다 읽으세요. 다 읽으면서 여기 세 개 다 기억하세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내가 영역을 지정해 준 거예요. 37번에서는 A, B, C의 첫 문장을 읽을 때 생각해 주시고요. 38번 배열, 삽입. 배열이 아니라 삽입 유형에서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친구를 읽어주시면서 요 세 친구들을 염두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38번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금 when it comes to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health,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olivers, 의 동그라미 쉴게요. 동그라미 쉰 이유는 뒤에 나와요. have the advantage over night owl.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점을 have 가집니다. 누구보다 더? night owl. night owl은 올빼미라는 뜻인데 쌤이 진짜 올빼미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으로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들이 쌤처럼 늦게 자는 올빼미들보다 훨씬 더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즉 얘가 이점을 가지니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겠죠. 이점이 적으니까. 아스타리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Early Elijah 얘도 똑같이 동그라미예요. Tend to be consistent 동그라미예요. 일관적인. 뭐에 일관적이에요? 그들의 습관에서 일관성을 가집니다. And that this regularity 동그라미고요. 규칙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칙성은요. better health 동그라미겠죠. 건강으로 이어지겠죠. 즉 지금 무섭게 동그라미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건강상 얼리버드가 중요하고 더 좋으니까 얼리버드 칭찬만 계속하고 있어. 얼리버드 짱, 얼리버드 너 최고야. 얼리버드 너 자격이 있어. 너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1, 2, 3, 4를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지면 같은 편, 동그라미가 없네. 그러면은 다른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계속 갈게요. The study, 그 연구는요, noted, 알아챘습니다. 뭘 알아챘어요? 밑줄 저게 Olivers 동그라미에요. Were more likely to eat. be likely to는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향이 더 많아요. 먹고 운동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심해요. About the same time, 대략 약 같은 시간에 자고 먹고 운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ach day, 매일매일. 요건 당연히 좋은 말이겠죠. 쉽게 말해서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먹고 운동하고 자는 게 최고잖아. 불규칙적이기보다 그게 규칙이고 좋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동그라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It also not, also부터 사실 게임 끝났어요. also는 한 번 더 말해주겠다는 거야. notes 앞에 also가 있는 것까지 똑같죠. 장점을 한 번 더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Their regular routine, 규칙적인 루틴, 일상이 promoted 어떻게 합니까? 촉진시킵니다. 촉진시키다는 뜻이야. 뭘 촉진시켜요? 더 좋은 잠을 촉진시킵니다. having better sleep. 좋은 잠을 자는 것은 meant 의미합니다. They had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하루 동안. They were advised. 그들은요, advised. 밑줄 2개 칠게요. 항상 동사에 밑줄 2개 치죠. 충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앵스러워야 돼. 잘하고 있는데 왜 충고받지? 네가 먼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도록 심지어 fix 고치도록. 쌤 느낌 왔어요. 5번이 어색해요. 그럼 가는 거야. 자, 보자마자 however가 보이셔야 되고요. night owl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즉 4번까지는 얼리버드 얘기야. 얼리버드 칭찬. 5번부터는 올빼미가 안 좋다는 올빼미들을 지금 혼내기 시작하는 글이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5번이 정답 맞고요. 박스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however의 형광펜은 무조건 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however가 왔으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 지점인 5번에 오는 게 맞겠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The night owl, 여기 더가 붙은 이유도 알겠죠? 왜 앞에 이미 night owl이 왔어요? 이때는 더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night owl에 대한 단점을 설명하겠구나. 자, 올빼미들은요, ate, 먹습니다. slept, 잡니다. inconsistently, 세모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하게 먹고 잡니다. each day, 매일매일. 그리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suffered, 고통받습니다. mini jet lag. jet lag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시차란 뜻이야. 미니 시차, 아주 작은 시차. 시차는 나라와 나라를 오갈 때 쓰는 말인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좀 작은 이렇게 시차를 느낄 수가 있대요. 무섭다, 그쵸? 쌤도 이제 일찍 잘게. 미안합니다.
답이 5번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39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39번은 어렵지만 그래도 좀 해볼게요. 이것도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쌤이 했던 거랑 똑같이 가볼게요. 자, 얘를 먼저 읽습니다. 얘를 읽으면서 찾습니다. 뭘? 어색한 부분을. 이 문제는 내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죠. Making a purchase. purchase는 구매란 뜻이야. 즉, 구매를 making 만들기 전에, 구매를 하기 전에 it is always wise. wise 동그라미입니다. 현명합니다. 뭐가 현명해요? To compare products.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연히 사기 전에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Consumers, 소비자들은요, can see,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maybe smell. 아마도 이런 사람까지는 못 봤는데 냄새 맡거나 맛도 볼 수 있어요. 뭘? 제품을요. Before deciding to buy, 사기 전에. On the other hand, 좋습니다. 일단 얘는 연결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연결어가 아니라도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잖아. 주제 때도 있잖아요. 그쵸? 글은 뭐가 있다? 꺾이거나 꺾이지 않는 글이 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반면에 service, 제품 얘기 나오다가 서비스 내용이 나오네요. 자, 우리 보통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품을 프로덕트 재화라고 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 프로덕트의 반대말로 서비스를 쓴 거야. 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쌤 전 서비스 프로덕트 차이 모르는데요. 그럼 뒤를 일단 볼게요. 근데 서비스들은요 difficult to compare. 끝났네요. 얘는 맞네요. 쉽게 말해서 1번은 답이 아니야. 왠지 알아? On the other hand 앞에서는 compare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compare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on the other hand가 오는 게 맞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네요. 끝났네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expect 그들을 조사할 수 없어요.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호텔 같은 서비스는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호텔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미리 비교를 할 거야.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미리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For example, 또 연결어가 나왔네요. 형광펜. 예를 들면 저 tourism industry, tourism은 관광이에요. 앞에 나왔던 서비스의 예시로 tourism을 든 거 아닐까? 그러면 같은 편일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관광 산업 뭐가 있어요? 호텔, souvenir shops, 기념품 가게, tourist attraction. attraction은 명소란 뜻이야. 관광 명소란 뜻이 되겠죠. 이러한 관광 산업들은요 is composed 밑줄 2개 칠게요. 중요한 동사입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을 가져요. 대부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즉 서비스에 뭘 든 거야? 예시를 든 거네요. 서비스 이어지고 예시까지 들었으니까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Those products 앞에서 나왔던 뭐 호텔, souvenir shop, tourist attraction 같은 그러한 제품들은요. 근데 이 제품들의 attribute 요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요거의 attribute는 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인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제품의 요인이 can be determined. 쉽게 말해서 그 요인들은 항상 그러한 제품들의 요인들은 항상 can be determined. determine은 결정하다예요. 그럼 여기서는 결정되다겠죠. Only after purchase 구매를 한 후에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제품들의 요인은요. 쉽게 말해서 그러한 제품들의 다시 할게요. 자, 오로지 구매 후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그러한 프로덕트들은요. 혀가 많이 꼬이네요. 미안합니다. are called 불립니다. 즉 여기 whose부터 purchases까지가 앞에 있는 those product를 꾸며주는 거야. 다시 할게요. 천천히 혀가 꼬였으니까. 그러한 제품들인데 어떤 제품들이야? 그 제품의 요인이 오로지 구매 후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제품들인 거야. 요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메시지 주세요. 미안해요. 자, 근데 뭐 이해되셨을 거로 봅니다. 불립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뭐라고 불려요? experiences, 즉 경험제라고 불립니다. 또 경제 지문이네요. 경제 지문이 나올 때마다 좀 머리가 아파요.
쌤이 경제 약한가 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경제를 몰라도 된다니까. 뭐만 잘하면 돼? 같은 편 찾기만 잘하면 된다니까. 자, experience is good 밑줄, experience good로 그대로 이어지네요. 요거는 다른 편일 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걸로 이어지잖아. 지금 1, 2, 3, 4 중에 다른 편이라고 보일 만한 게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한 경험제를 in buying, in ing는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살 때, 구매할 때, consumers, 소비자들은요, must often rely on 밑줄 2개 칠게요. rely on은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존해야 돼요. 뭐에? reputation of seller. reputation은 명성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의 명성. 호텔이면 신라 호텔이 최고 아니야? 그 명성에 쉽게 말해서 좋은 호텔에 가는 게 최고라는 거야. 경험자일수록 그게 심해요. professional advisor. 전문적인 충고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파워블로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파워블로그 같은 어드바이서의 말도 잘 들어야겠고 experiences of friends and relative. relative는 친척이에요. 친척의 경험에 의지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And their own past experiences. 혹은 과거에 이미 해봤던 거거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 거기 가봤는데 그 호텔 좋더라. 이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In making a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의지해야 할 게 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5번 갈게요. 5번이 사실 정답이에요. 어색한 부분이 5번 뒤에 나오기 때문에 and some, 종합적으로란 뜻이야. 내가 이 문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워요. 근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요 박스를 봐서 힌트를 찾아서 풀기는 쉬운데요. 근거를 찾는 방법이 조금 난 어렵다고 생각해. 설명할게요. and some, 종합적으로. some은 더하다란, 덧셈이란 뜻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요소를 다 종합, 쉽게 말해서 더해봤을 때 tourism, 관광산업은 대체적으로, largely 대체적으로 뭐일 것이다? 모든 관광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정보? 뭐일 것이다? 비즈니스의 별표 형광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정보 산업일 것입니다. 정보 사업일 것입니다. 미안해요. 산업의 인더스트리죠. 정보 사업일 것입니다. prior to는 미리란 뜻이야. 미안해요. 뭐뭐 하기 이전에란 뜻이 좀 더 좋겠네요. 뭐뭐 이전에란 뜻이에요. 뭐 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사업이냐면, 그리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니까 이때는 뭐뭐 도중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The actual sale of service. 서비스의 실질적인 구매 도중에 또는 그 구매 이전에 의지하는 정보 사업이다. 대체적으로 정보, 구매 이전이나 도중에 발생하게 되는 정보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사업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겠고, 이 비즈니스란 단어를 봤을 때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으면 너는 같은 편 찾기, 다른 편 찾기에 고수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서부터 다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알아요? 구매한다는 내용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비즈니스, 사업이 되려면은 구매하라는 것만은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 고객들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사업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판매자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비즈니스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고요. 어색하면 어디 보라 했었어? 답을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서야 여기를 보라 했었잖아. 혹시나 근데 얘들아, 만약에 1, 2, 3, 4, 5를 다 읽었는데도 다 같은 편 같아.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This attribute, 여기 this의 형광펜을 칠게요. 요 힌트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힌트 기억나죠? 그걸로 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한 요인, 이러한 관광산업의 요인은요, 관광산업의 요인은요, present, 건네줍니다. 제공합니다. Significant challenge, challenge는 보통 세모 단어예요. 도전이란 뜻이야. 장애물이란 뜻도 있고요. 눈에 띄는 장애물을 present 줍니다. 누구한테? tourism suppliers. 이제 여기에 형광펜을 칠 수가 있겠네요. 왜? 요 비즈니스가 여기 supplier 얘기가 나온다면 요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는 게 적절하겠고, 이제 같은 편처럼 보일 거야. 이 supplier 다음에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즉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띄는 도전
장애물로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성, 레피테이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서가 딴 얘기하면 어쩔 건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단점이죠. 친척, 친구 구워 삶을 수 있어요? 판매자가? 아니요. 내 친구, 내 친척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경험까지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는 사람들에게 판매자들에게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나오려면 앞에 판매자 얘기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디스를 힌트로 삼아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로 문제를 찾는 법까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얘기한 얘기는 조금 많습니다만 복습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맥락 문제를 한꺼번에 살펴봤어요. 맥락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 요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자, 맥락 문제를 푸는 내내 이 친구들을 생각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요거는 처음이니까 좀 영역을 나눠줬었죠. 자, 배열 문제를 풀 때는 박스 안을 볼 때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배열 문제는 ABC의 첫 문장을 읽을 때만, ABC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만 봐주시고요. 삽입 문제를 풀 때 박스 안에서 요 세 친구들을 봐주시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요거 읽는 내내 요 세 친구들을 다 염두에 두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은 독해겠죠. 이 친구들이 맥락을 나타내주는 새 도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자잘하게 배운 것들이 많은데 일단 배열 문제. 전에 우리 뭐 했어요? 무관문 문제 찾기 했었죠. 무관문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다른 편 찾기로 풀어라. 자, 배열 문제. 배열 문제는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박스를 맨 처음 읽고요. 그 다음 A, B, C의 첫 문장을 읽고요. 같은 편 찾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맨 처음이다. 그러면은 C의 마지막 문장이랑 나머지 B, A의 첫 번째 문장이랑 또 같은 편 찾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삽입 문제는 무조건 긴 글을 먼저 읽습니다. 긴 글을 읽고 뭘 해라? 다른 편 찾기를 합니다. 다른 편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봐라? 박스 안에 있는 걸 그제서야 넣어본다. 이 순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항상 순서상으로 문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네요. 저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하느라 쌤도 조금 집중력을 중간에 잃은 것 같은데 근데 뭐 다 수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맥락 문제를 푸는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